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의정부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는 맹수용, 이건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된 것은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개학이 늘어진 이 기간 동안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게 될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독서 수업이 또 7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겸사겸사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책 소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책을 왜 읽을까? 굳이 7월에 독서 수업을 왜 하는지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주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먼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 사람, 인간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과서로만 접하면 사실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하죠. 감정이입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 좀 더 그렇죠.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하죠. 역사 공부에 필요한 건 감정이죠. 감성적인 여러분의 감수성을 좀 기르는 의미에서 감정이입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이기 책이다.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을 한번 친구들과 깊이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고 마음에도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책, 우리가 고른 책들이 다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룬 당시의 상황을 책을 읽으면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그렇죠. 되죠. 네.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읽을 책들의 주제가 우리가 1학기 동안 이제 배울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껴보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런 책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권수쌤? 예, 저희가 책 덕후는 사실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배울 1학기 동안 현대사 수업을 하면서 배울 주제들을 그렇죠. 그 주제에서 책을 한번 선정해 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책들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진 않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읽어보고 싶은 책을 하나 뽑아서 하나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읽는데요. 하나도 여러분들이 나 좀 어려운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좀 난이도 상짜리. 좀 책이 어려워. 좀 쉬운 걸 좀 접해보고 싶어. 그러면 난이도 하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난이도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 접근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따라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제가 있는지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제주사상, 네. 두 번째 한국전쟁, 세 번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네 번째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예, 노동인권이 있죠. 노동인권. 그다음 마지막은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 문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이네요.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네, 난이도가 중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정도로 이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책을 쓴 작가는 허영선이라고 하는 제주도 시인입니다. 이 허영선 시인은 이 제주도에 있었던 4.3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약간 마음이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면 보통 놀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그쵸? 혹은 뭐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제주도가 사실 그런 기쁨의 그 즐거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아픔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과제 때 아마 제주사담을 공부하다가 관심이 더 많이 생긴 친구들은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실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강해서 만든 책이다. 네, 이렇게 기대가 보시면, 되네요. 네, 그렇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책 무슨 책이죠, 이 책? 이제 지금 소개할 두 개 책은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책인데요. 이현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그 여름의 서울입니다. 자, 지금 아마도 그 2차 과제에서는 영화를 보기로 했었는데 한국 전쟁 관련된 고지전이라는 영화 이제 본 친구들도 이제 잘 알겠지만, 요 책은 한국 전쟁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을 다룹니다. 근데 어떤 서울이냐?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이에요. 인민군이 점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과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 과정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이제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책도. 네. 다음 책 한번 볼까요? 이 책은 무슨 책이죠? 이건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 이야기인데 혹시 건주쌤 삐라를 아시나요? 저 삐라라고 하는 것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 우리가 이제 다른 북한 우리 이제 북쪽이나 남쪽에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혹은 서로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뿌리는 전단지를 의미하는데 선전물 같은 거군요. 선전물. 네. 그거를 과거에는 많이 네. 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나 포천, 양주, 동천 이런 그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쉽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건주쌤 직접 그럼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주셨었죠. 이걸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공책과 연필을 선물로 줬었어요. 몇 년도에 건주쌤 몇 살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나이를 밝히는 것은 좀. 예. 어쨌든 요 책은요 이런 삐라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한국전쟁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뿌린 삐라를 통해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책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아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두 가지 책인데요. 근데 이거 만화책 아니에요? 예. 책 제목이 망월인데 만화책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만화책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이도를 상중하로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세 권은 다 중짜리 난이도의 책인데요. 이 만화책은 사실 난이도가 좀 낮은 하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에요. 네, 그런 저희가 역사적인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지만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못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쉬운 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소년이 온다. 근데 요거 쓴 사람이 한강이네요. 한강. 여러분들 한강 씨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난이도는 사실 높습니다. 왜 높죠? 이 높은 이유는요. 사실 이 책이 어려워서 혹은 두꺼워서라기보단요. 이 책의 구성 때문이에요. 이 책이 사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점에서 소설을 접근하는 어떤 내 이야기를 접근하는 그런 좀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초고수들만 사용한다는 그 옴니버스. 그렇죠. 네. 옴니버스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소설 작가죠. 한강 씨. 우리 이 한강 씨는 사실 그 우리 노벨 문학상만큼이나 유명한 램부커상이라는 상을 탄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한강 씨가 탄 작품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 이전에 사실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훨씬 더 대중들에게 접근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이 경험한 그 삶을 가장 잘 세밀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소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읽으면 좀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공감하는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도전 의식이 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책 5.18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책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죠? 이 책에 나오는 우리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좀 연령대가 많이 되셨겠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복기하면서 만들어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잘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겪었던 고등학생들을 좀 살펴본다. 그쵸. 아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골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도씨. 100도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온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100도씨는 어떤 온도를 얘기하냐면 물이 끓어버리는 끓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가인 최규석 작가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사회가 움직여가는 과정을 이렇게 온도로 표현해서 100도씨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결국 뭔가 움직여가는 과정. 예, 그러면 이 온도가 터지면서 나타난 사건이 뭐죠?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가제 영화 1987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사실 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책이 바로 또 웹툰을 웹툰을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웹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는 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도서로 바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화운동의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우리 역사에서 주는 의미도 크니까요. 네,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 전태일 평전이네요. 네. 근데 전태일이라는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그렇죠. 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쓴 위인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난이도는 상입니다. 왜 상이죠? 조금 어렵죠. 왜 왜 어렵냐면 어렵다기보단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책이 조금 350페이지를 넘어가는 좀 그쵸. 양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두꺼우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담겨있기 때문에 호로록 잘 넘어갑니다. 라면 먹듯이. 네, 아주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이제 할 텐데 그 수업을 하고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사실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인데 제가 책을 읽고 딱 2번 울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었어요. 소년 이건주를 울린 책. 소년 이건주를 울린 건전대 피. 네, 저는 전태일 평전 어렵긴 하지만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조영래라고 하는 변호사였어요. 네. 이 조영래 변호사도 사실은 좀 저희가 굉장히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분은 사실 이분도 민주화운동 하셨어요. 민주화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수배 중에 이 전태일 평전을 씁니다. 사실 경찰들이 쫓아오는 과정에 숨어가지고 매일 전태일 평전을 썼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전태일이라는 평전에 잠깐 이제 스포일러지만 얘기하자면 전태일이 뭘 제일 원했냐면 나도 대학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접하면서 자기가 이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의 친구가 못 되어줬었던 것을 후회하고 좀 반성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책은 또 만들어진 당시에는 출간되지 못했다고 해요. 네, 아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출간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소개할 두 책은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 문제를 담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이에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 날에 매주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책이 나왔을까요? 수요일 날에 어떤 일들이 대부분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서울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수요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요 집회가 25년 동안 사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 26년이 넘어가고 있죠. 자, 그 할머님들의 인권운동가로서의 삶,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어떻게 인권운동가로 변해서 여성인권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전반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제 용어 문제부터 할머니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책 한번 볼까요? 다음 책은 미안해요 베트남. 그럼 베트남에게 미안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책인 것 같은데. wen 선생님 베트남 혹시 여행 해보셨나요? 저는
실은 아직 안 가봤어요. 건주 쌤은 근데 지지난 여름인가 한번 가신 적이 있다고. 제가 지난 겨울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 베트남 우리가 어디 여행을 제일 많이 가냐면 다낭 지역을 많이 가죠. 다낭 많이 가죠. 다낭, 휴양지. 하노이, 휴양 지역을 많이 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면 그 지역은 과거에 한국군이 파견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때 파견되어서 사실 안타깝게도 그곳에 민간인들이 학살됐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이라는 곳은 관광지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고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25년간의 수요일이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우리가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한다면 이 책은 우리도 언젠가 전쟁 상황 속에서 가해자도 될 수 있고 결국 전쟁을 없애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도 아직 국가 간의 해결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 실은 우리 시민사회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서 시민평화법정을 열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게 또 영상으로 뜨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 소개 다 했습니다. 또 과제만 주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무거워요. 네. 그래도 사실 이렇게 방학 중인데 방학이 지속되고 있는데 방학 중에 책 한 권 읽어보면 또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4, 5, 6일에 빨리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네, 그렇죠. 올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집에서 PC방이나 혹은 뭐 코노 이용하는 것보다 요즘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지금 우리가 추천해준 책 한 권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이메일 알죠? 거기로 연락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